일단 저렇게 나눴을 때 앞에 마이너스 튀어나오는 거는 분자가 플러스 분모가 마이너스일 때라 했어. 그럼 사인이 플러스고 코사인이 마이너스인 건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죠. 여기가 사인만 플러스라 했으니까. 그래서 세타는 2사분면 각이고, 그러면은 사인 플러스 코사인 탄젠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코사인 마이너스 탄젠트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탄젠트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이런 상황이잖아 지금. 그러면은 절대값 했으니까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되고, 여기는 그대로, 여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뺐으니까 다시 보호 바뀌어서. 이게 됐나요? 지금 저 루트 제곱이라는 게 절대값이니까 안에가 플러스면 그대로 마이너스면 보호 바뀌어서 한다고. 그래서 잘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만 남겠네. 마이너스 탄젠 세타 플러스 탄젠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만 남네. 그냥 답을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지. 그 앞에서 배웠던 거 두 개 있었지. 탄젠 세타는 뭐다?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그리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그리고 뭐 내가 3번, 4번, 5번, 6번 했는데 그거는 이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안 되면은 뭐 저 두 개로 다 풀 수 있으니까 저 두 개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 했어. 자, 일단 1번. 위에 거를 합차를 사용해서 인수분해 해보면 1 더하기 사인 제곱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분모는 코사인 제곱 세타. 자, 얘랑 같지? 여기서 나와 있잖아. 이걸 보고 둘이 제곱 더하기 제곱 1이다만 할 줄 알면 안 되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코사인 제곱 세타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사인 제곱 세타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 1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이 계산하면 얼마야? 1이라서 2지. 자, 2번 쭉 정리해보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사인 그냥 앞글자만 쓸게요.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사인 제곱분의 1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코사인 제곱분의 1 탄젠트 제곱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네.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탄젠트 제곱분의 1 됐나요?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섞여 있으면 탄젠트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꾸는 게 계산하기 편할 때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얘네 두 개 정리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저거 1 쓰고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하나 지워버리고 마이너스 2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분의 1, 코사인 제곱분의 1 놔두고 탄젠트 제곱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돼요? 예. 아까 말했던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있었잖아. 그래서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역수하면 사인분의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계산하면 좀 더 계산이 쉬워질까? 보통 분수는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쉬워? 통분돼 있는 것끼리 하면 되잖아. 분수 같은 것끼리. 그래서 마이너스를 쓰고 사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그럼 둘이 같은 거지? 둘이 같은 거지. 그러면 1 됐으니까 1이다 이러면 되지. 지금 사실 그 아까 말했던 4, 5, 6번을 쓴 거야. 이게 외워서 쓴 게 아니라 이제 일일이 다 증명해서 쓰긴 했지만 거기서 뭐 했었냐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다. 1 더하기 탄젠트 제곱분의 1은 사인 제곱분의 1이다. 이걸 썼어. 지금 할 때 언제 썼냐면 지금 탄젠트 제곱 그지?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할 때 이걸 분수로 바꿔가지고 뺐다고.
어차피 여기서 이거 두 개 다 나오는 거라 했죠. 어쨌든 그래도 위에 거를 알아두면 좋은 정도지 꼭 알아야 된다까지는 아니야. 저걸 몰라서 시험 못 친다 정도는 아니니까. 근데 앞에 두 개 모르면 시험 못 쳐요. 앞에 저거 두 개는 모르면 안 돼. 저 두 개 모르면은 삼각함수 다 버려야 돼. 저게 대부분이. 저걸 못하면은 뒤에 그래프도 못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할까요? 뭐 쉬운 방법이 있나? 1 더하기 코사인 사인 뭐 특별히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얘를 1마스 코사인제로 바꿔가지고 약분한다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좀 뭐 굳이 그렇게까지를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통분합시다. 바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통분이 되죠. 둘이 합차되니까. 그럼 여기는 사인 더하기 사인 제곱에 1 플러스 코사인, 여기는 사인 마이너스 사인 제곱에 1 마이너스 코사인 해가지고 분모는 사인 제곱, 분자는 계산 한번 쭉 해보면 사인 더하기 사인 제곱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플러스 사인 제곱 코사인. 그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지워지는 게 있다. 여기 마이너스니까 둘이 똑같은 거 지우면 되지. 돼요? 예. 그럼 이제 뭐 남아? 사인 제곱분의 2 사인 제곱 2 사인 코사인 남지. 그럼 2 더하기 사인분의 2 코사인 이렇게 남겠는데,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A 코사인 세타랑 뭐 B 사인 세타랑 똑같대. 그러면 무조건 코사인으로 나눠요. 뭐 B도 나눠주고, 그러면 B분의 A는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지. 돼요? 이 뒤로는 이제 알아서 하는 거고.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저게 사인 코사인 두 개가 섞여 있으면 둘이 같다로 해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없거든. 나누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B분의 A다 이렇게 바꿔놓고 풀라고. 뭐 굳이 이거를 뭐 여기가 B고 A고 뭐 이런 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거 몰라도 되고, 그냥 코사인 나눠. 알았죠? 저게 이렇게 는이 아니라 빼기로 나와 있어도 마찬가지야. 빼기 는 0 해도 어차피 똑같은 얘기야. 그죠? 나중에 좀 많은 걸 하다 보면은 저걸 뭐 제곱을 해야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는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얘는 이거야. 중간에 뭐 여기다가 더하기 1 이런 게 있으면 그때는 좀 다르거든. 그때 뭐 제곱한다든가 뭐 다른 거 할 건데, 일단은 딱 사인 코사인 하나씩만 나와 있다. 그러면 나눠버리라고, 코사인으로. 그럼 1번 문제는 코사인으로 나누면 탄젠트 세타가 뭐가 돼? 3분의 4. 그죠? 3분의 4. 그러면 3, 4, 5 이렇게 됐으니까 사인 세타 얼마? 5분의 4. 코사인 세타 얼마? 5분의 3. 그죠? 근데 여기서 니네가 신경 써야 될 게 뭐야? 부호. 몇 사분면이야?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이야. 사인 부호 뭐야? 마이너스야. 코사인 부호 뭐야? 마이너스야. 그래서 둘이 더하면은 마이너스 5분의 7이야. 이게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거 나오면은 초반에 한 5번, 6번 이런 데 나올 텐데, 이 정도 해야죠. 저거 가지고 이제 낚시질 당하면은 이제 처음부터 틀려버리면은 마음 아프지. 모의고사 뭐 수능 30문제 중에서 한 20개 정도 맞을 생각 해야 되는데, 진짜로 그 정도 맞아도 60점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 밖에가 아닌가? 하여튼 자, 가로 2번. 자, 1 더하기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보이면 뭐 하라 그랬지? 유리화처럼 합차 써가지고 이거 곱해주라 그랬지. 근데 서로가 지금 그거잖아. 서로가 지금 서로 통분하면은 딱 그 원하는 그 형태 나오니까 그냥 바로 통분해버리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1 더하기 사인 1 마이너스 사인 나오면은 위아래다가 1 마이너스 사인 1 플러스 사인 이런 거 곱해주라고. 뭐 위에가 복잡하지 않다면, 위에 복잡하면은 뭐 좀 다른 생각도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얘 계산하면 뭐 나와요? 이렇게 지워지니까 코사인 제곱분의 2가 나오지. 됐냐?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가 나오겠어? 5분의 4가 될까? 그럼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인데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여기다 보면 이제 위로 봐야지. 몇 사분면인가 하고 보니 2사분면이네. 마이너스네.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해. 탄젠트 세타가 중요하지. 탄젠트 세타를 할 건데 코사인이 루트 5랑 2라고 했으면 높이는 얼마란 얘기야? 5 빼기 4니까 1이죠. 그럼 탄젠트 세타는 얼마야? 2분의 1인데 2사분면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부호 때문에 틀리는 경우 생긴다고. 서술형 같은 거 하면 주의하시고요. 사실 별거 아닌데 저거 부호 때문에 틀려버리면 너무 아깝잖아. 객관식이면 더 아깝지. 그 부분 점수 못 받는데 무조건 보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둘 다 있다고 이러면 이제 속을 하고, 그런 거 속으면 안 돼요. 사분면만 봐도 안 속을 문제야. 여기도 뭐 하라고? 코사인 나누라고? 그럼 탄젠트 세타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지. 절대값에서 같은 거니까. 그거는 이제 생각해야지. 세타가 2사분면 각이라 했으니까 탄젠트가 2일지 마이너스 1일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둘이 더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 통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또 잊어버렸지. 1 마이너스 코사인 곱하라고. 곱하잖아? 그러면 바로 사인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나온단 말이야. 해보면. 그럼 간단해져 되게. 잘 정리해놔. 분모가 하나가 사인이고 하나가 1 플러스 코사인이면 거의 100% 저거야. 1 마이너스 코사인을 바꿔가지고 곱해가지고 분모를 사인을 만들면 계산이 간단해지는. 그냥 통분해버리면 좀 귀찮아진단 말이야. 15번 어렵다. 내가 공식 외워놓으라고 한 게 있으니까 그나마 좀 할만한 거지, 아니면 어렵다. 저번에 공식 가로 3번 외우라 했던 거 기억나? 뭐였는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은 1 더하기 2사인 코사인이다 했던 거. 그런 걸 했었는데, 사인하고 코사인을 갖다 줘놓고 이제 곱셈 공식을 하잖아. 그러면은 그 어떻게 보면 쉽다고 볼 수도 있고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정보가 얘밖에 없어. 근데 다 구할 수 있어. 원래 곱셈 공식 변형하려면 합이랑 곱을 줘야 되잖아. 아니면 합이랑 차를 줘도 뭐 이렇게 줘야 되잖아. 두 개는 줘야 됐단 말이야. 근데 얘는 하나만 줘도 돼. 왜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1이라고.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곱셈 공식 변형 여러 개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공식을 외우려 했던 게 뭐였냐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뭐다? 제곱하면 뭐다? 뭐였죠? 사인 제곱 대 코사인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배의 사인 코사인 나온다 그랬지.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가운데만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하면 되겠지. 그 문제에서 사인 코사인 구하라고 했어. 합을 주고. 그럼 뭐 해야 하는 얘기야? 제곱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곱을 하면 1 더하기 2사인 코사인이 나오잖아. 근데 사인 대 코사인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된단 말이야. 그럼 사인 코사인이 얼마야?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겠지. 1 넘기고 2 나눴어. 됐죠? 됐냐? 1번. 2번 문제는 사인 빼기 코사인을 구하래. 그러면 이거 합 주고 차 주면은 그 곱셈 공식 변형해서 제곱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4 사인 코사인 이렇게 했었잖아? 맞아? 근데 이거는 공수 원에서 했던 거고, 얘보다는, 그러니까 틀렸다는 건 아니야. 얘보다는 이걸 추천한다는 거지. 그냥 1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해도 돼. 이거 추천한다고. 왜냐면 그때랑 다르게 제곱 더하기 제곱이 쉬워서 그냥 바로 나온단 말이야. 사인 코사인만 대입해서 넣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1 플러스 4분의 3이 돼서 4분의 7이 되겠지. 그러니까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겠지.
이거 하려면은 4분의 1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낫잖아. 그럼 이제 사인 빼기 코사인은 2분의 루트 7인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거? 원래 제곱이 4분의 7이면은 풀마라고 해야 되잖아. 원래는 풀마라고. 원래는 풀마 2분의 루트 7인데 얘가 맞거든? 왜 맞아? 단 사인이 코사인보다 크니까. 사인 빼기 코사인이 0보다 크니까. 그래서 2분의 루트 7이 맞고요. 세 번째,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어떻게 바꿀 수 있어? 그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두 가지가 있잖아. 곱셈 공식 변형이 있고 아니면은 인수분해가 있지. 아무거나 해요. 보통은 위에 거 하긴 했었지 원래. 왜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어려웠으니까. 근데 우리는 제곱 더하기 제곱을 알긴 해. 근데 뭐 위에 거 하든 밑에 거 하든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알아서 하는 걸로 하고 나는 위에 걸로 할게요 그냥. 2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분의 3 2분의 1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3이 9니까 얘가 16분의 11이 된다 하면 되고. 네 번째, 사인 4제곱 대 코사인 4제곱. 이거 4제곱 공식이 따로는 없고 뭐야, 제곱의 제곱 코사인 제곱의 제곱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바뀌어? 제곱 더하기 제곱 뭐야? 더한 거 제곱 마이너스 2배 둘이 곱한 거 이거지? 이거 앞에 얼마야? 1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계산하기 편하긴 하다는 거지. 그래서 64분의 9 32분의 9니까 32분의 23이다. 좀 산수할 게 많아서 좀 귀찮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이거 둘이 더하면 뭐였는지 기억나냐? 못해도 상관없어 기억을. 기억 적어는 났냐? 정답은 사인 코사인 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 제곱하면 사인 코사인 구할 수 아니지. 이거 가지고 사인 코사인을 구할 수 있으니까 얘를 제곱하면 뭐 1-2 사인 코사인에서 사인 빼기 코사인을 구할 수 있다. 그거 하려고 이렇게 준 거지. 다음에 발전 16. 두근이 사인이랑 코사인이고 그때 K를 구해라. 자, 근각계수의 관계 기억하죠?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을 쓸 건데, 자 여기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뭐야? 뭘까요? 네? 모릅니까? 5분의 1? 혹시 모르니까. 자 이렇게 써 있을 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두근의 곱은 a분의 c다. 기억해 두시고요. 밑에도 써 있네. 이런 식으로 혹시 모를까봐 적어줬는데 너네가 직접 적어 보면서 기억해. 이미 기억하고 있으면 상관없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래서 사인 코사인을 곱하면 5분의 k다 이거 준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위에 있는 그 앞에 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야. 그쵸? 필수 15번 문제랑 똑같아. 사인 대 코사인을 주고 사인 코사인을 구해라 이 문제인데, 이걸 2차 방정식이랑 섞어가지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이제 좀 문제를 변형한 거지. 그러니까 포장지만 바뀐 거고 내용은 똑같아요. 여기서 제곱을 하면 25분의 1이니까 이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25분의 24,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25분의 12. 이것도 해놓고 이게 답이다 이러면 안 되고 5분의 k랑 같은 거니까 k는 마이너스 5분의 12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됐나요? 일단 여기까지가 그 삼각함수 성질 한 거고, 아직 30분이 남았네. 뒤에 거 좀 그래프 좀 공부 좀 해볼까? 일단 숙제는 연습 문제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뒤에 뭐 예제를 뭐 할 건 아닌데 그래프가 처음 나오거든. 내용을 좀 저번에도 한번 했던 것처럼 저번에도 한번 미리 한번 맛보게 하고 한번 더 했잖아.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니까 한번 쭉 들어봅시다. 개념 설명 끝나면은 뭐 이제 그 숙제할 시간 줄 테니까. 자, 계속 얘기했듯이 대수는 우리 그래프 그리려고 배우는 거라 했어. 1단원도 그래프, 2단원도 그래프, 3단원은 그래프가 아니긴 하지만 그것도 어쨌든 함수. 그래프 그리려고 하면은 정의역과 치역과 공역이 어떻게 되고 뭐 정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삼각함수 정의를 다 배웠고요. 이제 정의를 배웠으니 그려봐야지. 그 맨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주기함수라는 말이 나왔는데 뭐 한 번씩 본 적 있을 수도 있어. 뭐 문제 같은 거 풀다가 볼 때도 있고. 못 봤으면 지금 이제 공부해 봅시다. 일단 주기라는 단어는 들어봤니? 그 공수원에서는 막 i 4제곱 하면은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뭐 주기가 4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결국에 주기라는 건 뭐냐? 반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원래 이제 과학에서 쓰는 말인데 여기서는 반복되는데 걸리는 값이라고 볼 수 있겠지. 얼마 만에 처음으로 돌아오는가. 예를 들어 우리 삼각함수에서는 얼마 만에 처음으로 돌아와? 각이 얼마일 때 처음으로 돌아와? 처음 여기에서 한 바퀴 돌아야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잖아. 우리는 이제 라디안으로 얘기할 거예요. 2파이 이렇게. 아직 어색할 수 있는데 360도 말고 2파이로 얘기할 수 있게 연습해야 되겠어. 우리 그래프 그릴 때 이제 삼각함수 막 그리면은 막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다가 도 안 쓸 거야. 다 라디안으로 쓸 거야.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 뭐 3파이 이런 거 쓸 건데 거기 도 아예 안 쓸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라디안 입에 붙어야 돼. 자, 일단 일반적으로 주기함수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여기가 뭐 1에서 4까지라고 해봅시다. 근데 얘랑 똑같은 그림이 여기 똑같이 그려지는 거야. 4에서 7까지 똑같은 걸 또 그려지는 거야. 7에서 10까지. 그럼 얘는 이제 반복되니까 이런 거를 이제 주기함수라 하고, 이때 주기를 얼마나 할까? 얼마일 것 같아? 3. 맞아. 3 3칸 갈 때마다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자, 그러면 3칸 가도 돌아오고 6칸 가도 돌아오잖아? 그죠? 3칸 가도 돌아오고 6칸 가도 돌아오는데 그 중에서 주기를 6이라 안 하고 3이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게 최소값이니까. 최소양수를 쓸 겁니다. 주기는. 여기도 보면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은 주기함수라고 하는데 이 p라는 숫자가 여기서는 3이 아니라 6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 6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fx 더하기 3이 fx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fx 더하기 6은 fx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저게 fx 더하기 3, fx 더하기 6이 뭐야? 3칸 가서 똑같다, 6칸 가서 똑같다 이 얘기인데 앞에 것도 맞고 뒤에 것도 맞죠? 저 왼쪽 그림에 대해서 3칸 가도 같고 6칸 가도 같잖아.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주기라고 할 거라고. 이 중에선 3이 작으니까 3을 주기라고 하겠다는 거지. 그럼 주기가 p야. 그러면은 fx 더하기 p는 fx다 쓴다 그랬지? 예. 자, 그럼 fp는 뭐랑 같다고 할 수 있어? f에 얼마랑 같다 할 수 있어? 주기가 p니까 여기가 p야. 그 앞에는 얼마였겠어? 0. 그쵸? 이런 식으로 fp를 물어봐 놓고 그냥 f0을 계산하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fp, f2p, f3p 다 똑같다는 거, 그지? 문제에서 fx 더하기 4가 fx다 이렇게 줬어. 그럼 이걸 보고 바로 주기는 4다 해도 돼, 안 돼? 돼요. 안 된다는 거지. 이것만 보면은 4가 최소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주기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4 나누기 자연수라고 해야 된다고. 주기가 2인데 fx 더하기 4는 fx라 표현된 걸 수도 있고, 주기가 3분의 4인데 저렇게 표현된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기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쓰는데 뭐 웬만하면 위에 게 맞긴 해.
근데 이제 아닐 때도 있으니까 예외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해야죠. 자, 여기 보면은 sin x는 이렇게 그려지고 cosine x는 이렇게 그려지고 탄젠트 x는 이렇게 그려진다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한번 쭉 그 천천히 얘기해 볼 테니까 오늘 하고 뭐 다음 시간에 모르겠으면 다음 시간에 또 할 테니까 한번 봅시다. 그냥 그려라라고 해서 외울 거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긴 해. 그리고 어차피 그린 거 외워도 되긴 해. 그러니까 그래프를 어떻게 저렇게 나왔는지 이유를 몰라도 상관없긴 하거든. 근데 일단 설명을 한번 해줘야 되니까 봅시다. 밑에 내용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여기 이 단위원이라고 하는 거거든. 단위원이 뭐냐면 반지름이 1인 원이야. 그래서 여기 반지름이 1로 만들면 사인 세타가 뭐가 돼? r분의 y인데 그냥 y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반지름이 1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저렇게 동경해놓고 그냥 y좌표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각이 이거일 때는 얘가 사인 세타고 각이 이거일 때는 얘가 사인 세타고 각이 이거일 때는 얘가 사인 세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움직이는 거야. 각을 이렇게 쭉 움직여. 그리고 그때마다 각을 이제 표시를 하는 거지. 이렇게 각 표시를 다 하는 거. 여기는 여기고 여기는 여기고 여기는 여기고 이런 식으로 이때 이제 x 세타 좌표들을 다 표시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 그때 y 좌표들 다 연결하는 거지. 예를 들면 여기는 뭐 세타가 6분의 파이 30도일 때 여기는 2분의 1이더라. 그럼 여기 6분의 파이 찍고 2분의 1 찍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 여기는 3분의 파이일 때 3분의 파이면 여기가 3분의 파이고 여기 높이가 그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잖아. 왜 2분의 루트 3이더라.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대응시키는 거지. 뭔 말인지 돼요? 지금 저게 세타가 한 바퀴 쭉 돌잖아. 그럼 그 돌 때마다 y 값이 하나씩 하나씩 다 찍힐 거란 말이야. 그럼 그렇게 찍혔을 때 그 y 값들을 하나하나 다 대응시켜 줄 거야. 이게 그림을 그려주는 게 이해가 잘 될까?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 원이 이렇게 있잖아. 원이 있고 각이 이렇게 있어. 여기 이 각을 여기서 이제 이 세타 축에서 각을 찾아. 6분의 파이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6분의 파이일 때 여기도 6분의 파이를 찾는 거지. 그럼 그때 이 높이가 2분의 1이잖아. 그러면은 저기도 2분의 1을 찾는다는 거지.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도 2분의 1 찍고 여기가 3분의 파이면은 여기 2분의 1 찍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세타 좌표랑 세타 값이랑 y 값을 여기서 세타 코마 y, 세타 코마 y, 세타 코마 y 다 이제 찍는 거야. 하나씩 다 찍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일로 갈 때도 y 값은 계속 무슨 값이 나와? 양수. 그래서 여기 계속 양수 나온 거지. 양수 나오지. 이쪽은 음수 나오잖아. 여기는 이제 쭉 대응시켜가지고 음수 나온다. 그럼 어떻게 보면 저 원을 살짝 이렇게 늘린 느낌이거든. 늘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여기 가로는 길이가 얼마야? 여기 여기까지 오는데 가로 길이 얼마 나왔어? 파이지. 파이랑 이 절반이 2분의 파이잖아. 2분의 파이랑 1이랑 뭐가 더 커? 2분의 파이가 커? 1이 커? 2분의 파이가 90이라서 1보다 커 이러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파이는 3.14가 맞아. 1.57 정도 1.5 정도 되니까 1보다 클 거 아니야? 약간 오른쪽으로 조금 더 늘어졌지. 원래 이렇게 4분원이었던 게 이렇게 돼 있던 게 살짝 늘어난 거야.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됐냐?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일단은 저게 만들어진 원리가 세타가 벌어질 때마다 y값 하나씩 찍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각이 뭐 3분의 4파 아니지 6분의 5파이가 나왔어. 여기 각이 6분의 5파이다. 그래가지고 y값을 봤더니 2분의 1이 됐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찍힌다는 거야? 6분의 5파이, 2분의
2분의 1로 찍힌다고. 저 각이 이렇게 회전할 때마다 y값을 하나씩 다 찍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맞아요? 1, 2, 3, 4 돌고 나서 다시 0으로 돌아왔어. 2파이가 되었어.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얘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돼요? 그리고 니네 그 사인이 언제 양수라고 했어? 몇 사분 몇 사분면에서 양수라 했어? 1사분면하고 2사분면에서 양수라 했지. 예. 그럼 여기서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쪼개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잖아. 4분면으로 치면 딱 그 2분의 파이씩 쪼개보면 저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1사분면, 2사분면이 플러스 3사분면, 4사분면이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지. 자, 이거 하나를 제대로 해놓으면 코사인은 살짝 좀 더 그 이해가 잘 될 거야. 얘부터 해놓고 나서. 아, 그리고 이제 그럼 정의역은 실수 전체잖아. 계속 몇 바퀴 돌면 되고 반대로 돌면 되니까 치역은 어떻게 되냐? 아까 단위원이 반지름 1인 원이라 했잖아. 여기서 y값이 최대가 얼마야? 1이지. 그럼 여기서 치역도 최대가 1이야. 여기 y값 최소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치역도 최소가 마이너스 1이야. y값이 여기서 치역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 사인 함수는 치역이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그러면 최대는 1, 최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주기는 얼마?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2파이. 그러니까 주기가 2파이라는 개념이 얘가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2파이다 라고 이해하면 충분하다고. 그 정도면 돼요. 그리고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거는 뭐 그림 보면은 대충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대칭 얘기는 다음에 한번 더 할 거고. 자, 이번에 코사인. 아까랑 똑같이 코사인을 해보면 r분의 x잖아. 그럼 r을 1로 잡으면 얘는 x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뭐 무슨 좌표를 표시하면 돼? x 좌표를 표시하면 되지. 근데 여기 이 그래프는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세타축이잖아. 그럼 저 왼쪽에서 x축 하려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x고 여기가 y라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 보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그림 그리려면. 맞죠? 이렇게 그리면 어렵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를 이렇게 90도 돌리자는 거지. 90도 돌릴 거면 그래프도 이렇게 돌아오고 저 x축 y축만 왼쪽으로 90도 돌리는 거지. 왼쪽으로 2분의 파이 돌리는 거지.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x축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 x축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렇게. 여기도 y축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1사분면은 왼쪽이에요. 여기가 1이 된 거지.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가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얘가 1, 4보면 여기 찍히는 거고 얘가 2, 4보면 여기 찍히는 거고 얘가 3, 4보면 찍히는 거고 얘가 4, 4보면 찍히는 거고. x축의 양의 방향에서 반시계 도는 게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가는 거니까. 저 돌린 이유가 뭐라고? 코사인은 x좌표니까 x좌표를 저기다 대응시키기 위해서 옮긴 거라고. 그럼 아까 사인 그래프를 찍을 때랑 똑같아. 각이 벌어질 때마다 나오는 x값들을 표시를 한 건데 얘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x가 얼마부터 시작해? 저게 각이 0일 때, 세타 0일 때 좌표가 몇이야? 여기 1,0이지? 90도 돌렸다는 거 생각하고 있어야 돼. x좌표가 1, y좌표 0이잖아. 그럼 시작할 때부터 코사인은 뭐부터 시작이야? 1부터 시작이지. 그러면서 점점 작아지죠. 밑변 그 x좌표니까. 그래서 1부터 점점 작아지다가 이제 파이가 되면은 마이너스 1까지 가고 쭉 내려갔다가 돌아오지. 이해돼요? 근데 이 그래프 아까 사인 그래프랑 똑같지 않냐? 모양은 똑같지 않아? 방향 평행 이동만 돼 있는 상태고. 이게 왜 평행 이동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까 저기 회전했다 했잖아. 90도 돌렸다 했잖아. 그러니까 90도만큼의 차이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얘를 돌렸기 때문에 90도 일찍 90도 넘어가서 그림이 그려졌다고. 아까 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었냐면 이렇게 그렸거든. 뭐 0에서 1 갔다가 0 가고 다시 마이너스 1 가고 다시 0 돌아온다 했으니까. 그럼 코사인은 어떻게 그려질까?
90도 돌렸다 했으니까 90도 일찍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좀 어렵긴 한데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그 그래프를 그릴 때 완벽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 나 그 항상 뭐 모든 함수 얘기할 때 다 그러는데 딱 중요한 거 몇 개만 하면 되고, 예를 들어 유리함수면 점근선, 무리함수면은 뭐 꼭지점이랑 방향 뭐 이런 것만 중요하고, 뭐 지수 로그 함수에서는 그 모양 16개 있었잖아요. 그 평행이동 대칭이동까지 합쳐서 16개였잖아. 뭐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였고, 사인 코사인은 주기, 치역, 뭐 언제 올라갔다 내려오는지 그것만 하면 된단 말이야. 진짜 사인은 다 이렇게만 그려도 되고, 코사인은 다 이렇게 그리면 되고, 탄젠트는 밑에 있을 건데 뭐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고, x축 y축 이런 거 다 필요 없단 말이야.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필요하면 나중에 그때 물어보면 그때 해도 되는 거니까. 하여튼 얘도 보면은 코사인은 주기가 얼마인 걸 알겠어? 한 바퀴 돌아야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2파인 거 알겠지? 그럼 모든 정보가 사인하고 거의 똑같죠. 주기가 2파이, 치역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정의역이 실수전체. 뭐 대칭성은 사인보다 2분의 파이 왼쪽으로 옮겨버리면 되는 거고. 대칭성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다 했어. 마지막으로 탄젠트 x 그래프와 성질 했는데, 탄젠트는 어떻게 만들까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아까 사인 코사인은 r분의 y, r분의 x 해가지고 이 부분을 1로 만들면 됐잖아? 반지름 1로 만들면 됐잖아? 근데 탄젠트는 x분의 y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를 1로 만들어야 되잖아. 여기 빗변이 1이어봤자 얘는 1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삼각형에서 닮은 삼각형을 만드는 거지. 얘랑 닮은 삼각형을 밑변이 1이 되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은 여기 반지름 1, 여기 높이 t라고 하면은 이게 탄젠트 세타 값이 되는 거지. 밑변분의 높이 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 세타가 이렇게 점점 커지면 높이가 점점 커지지. 높이가 끝도 없이 계속 커질 수 있단 말이야. 세타가 계속 커지면. 이해돼요? 세타가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저 x는 1까지 계속 성분을 끊는 거야. 계속 삼각형 만들 때까지 꺼. 끄면 높이가 점점 커지지. 그러다가 언제에서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각이 얼마일 때는? 직각일 때, 2분의 파일 때, 90도일 때, 그때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지. 그때는 탄젠트가 없다고 하는 거죠. 너네가 중3기 아직 기억이 난다면 탄젠트 90도 없다고 배웠거든. 아니 뭐 어디선가는 무한대다 이렇게 설명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지. 자, 얘 보면 다시 말하지만 저 각이 도는 거를 x축으로 이렇게 세타축으로 쭉 늘려놓고 그때마다 y 값들을 이제 탄젠트에다 그려놓은 거야. 그죠? 얘는 밑변이 1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밑변을 1로 잡고 얘만 이렇게 돈다고 보면 되지. 그때마다 높이들이 탄젠트 값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뭐 6분의 파이면은 뭐 루트 3분의 1, 4분의 파이면은 1, 3분의 파이면은 루트 3 이런 식으로 쭉쭉쭉 높이가 계속 올라가지. 그리고 저거는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갈 거야. 유리함수에서 그것처럼. 유리함수에서 이런 거 본 적이 있었잖아. 이걸 뭐라 그랬었어? 계속 커지기만 하고 가까워지는 이건 뭐라 했냐면 점근선이라 했죠. 그래서 탄젠트에서 점근선이 있다는 거 알 수 있다. 그리고 보통 점근선이면은 그때 함수값이 없지. 가까워지기만 하고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때 정의역이 제한이 되죠.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복습할 거니까 지금 한 반반만 돼도 나쁘지 않다. 지금 점근선 여기 보면 맨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 2분의 파이. 90도일 때가 아까 만들어진다 했으니까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여기서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되면 또 안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파이마다 반복되는 거지. 여기서 n파이라고 했을 때 이 n은 무슨 수냐면 정수다. 저건 무슨 의미야? n에다가 1, 2, 3, 4 넣을 때마다 다 점근선이라는 거지. 그때마다 다 정의가 되지 않는다. 정의가 되지 않으니까 정의역에다가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x는 저 n파이다 2분의 파이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해보니까
1분의 y, 1분의 y, 아니 1분의 t, 1분의 t 이렇게 가잖아.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1분의 t, 마이너스 1분의 t 하니까 그 부호가 뭐가 돼? 음수가 되지. 맞아? 돼, 안 돼? 예. 여기 밑변이 1이고 높이가 양수니까 1분의 t, 1분의 t에서 계속 양수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음수가 됐어. 여기 밑변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가 t여도 함수값은 그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 t가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1분의 t니까. 그러면은 좌표를 찍을 때 어떻게 찍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t를 표시해야 되는데 여기다 쭉 대칭을 해봐. 여기다가 이렇게. 그럼 여기 몇 콤마 몇이야? 원점 대칭하면? 1, 얘가 마이너스 1, t면 원점 대칭해서 1, 마이너스 t지. 그래서 1, 마이너스 t를 여기다 표시를 하는 거지. 각이 여기일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 표시를 하고 각이 여기일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 표시를 하고 어차피 여기 1, 얼마라고 해놓은 상태에서 값 표시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긴 어때?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내려갔으니까. 그럼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돼? 1, t가 되죠. 그러면은 얘 뒤집으니까 어차피 1, 4분면 있는 거 똑같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 4분면은 1, 4분면하고 같은 그림이 나오지. 그럼 얘는 주기가 어떻게 될까? 한 바퀴를 다 안 돌았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잖아. 그럼 얘는 주기가 얼마나 되냐면 파이가 돼요. 무언가를 외울 때 뭔가 차이점 이런 걸 외워야 된단 말이야. 얘가 지금 차이점이죠. 지금 셋 다 차이점이지 지금. 이거 세 개 다 지금 사인 코사인과 많이 달라. 사인 코사인과 이제 다른 차이점. 그래서 사인 코사인 하나로 외우고 탄젠트 따로 외우고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뭐 될 것 같고 너무 이렇게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그냥 대충 사인은 이거, 코사인은 이거, 탄젠트는 이거 해가지고 웬만하면 된다고. 너네 뭐 지금 다시 돌아보면 유리함수, 무리함수 처음 배울 때, 지수로감수 처음 배울 때 뭐 되게 어려웠겠지만 처음에는 지금도 엄청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필요한 것만 하면 되지. 유리함수는 뭐 이런 것만 하면 된다. 무리함수 이런 거 하면 된다. 뭐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뭐 공부하면 다시 할 수 있는 거니까. 지수로감수는 기억하죠. 뭐 이런 거 있었고 뭐 정근선 있었고 이런 거 있었잖아, 그지? 저런 게 이제 섞여서 나오겠지. 학교 시험에는 지수로그 삼각함수가 막 섞여서 나오겠죠. 근데 한 그래프에 두 함수를 막 섞어서 내지는 잘 않으니까 막 엄청 어려운 모의고사 아닌 이상. 하여튼 그래프 공부 여기까지 하면 되겠고요.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합시다. 그 한번 쭉 다시 읽고 와. 내일까지. 숙제는 153쪽까지 하면 되겠습니다.